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3원더스라고 세 가지 게임이 하나의 오락기에 들어가 있던 게임 다들 아시죠? 그 중에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게임 첫 번째 칸에 있는 루스터스, 이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먼저 보고 오실게요. 여기는 한밤의 방랑자라는 이름을 가진 캠프입니다. 오프닝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오른쪽 끝에 고블린이 우리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EP 시바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EP 단독으로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시바 안 되네. 고민 끝에 1P, 2P 그냥 같이 플레이하기로 했고요. 그 당시에 1P 루보다는 2P 시바가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망토가 펄럭이는 게 그 당시 소년의 눈에는 더 멋있어 보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처음에 일부러 왼쪽 오른쪽 같이 달려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EP 시바가 조금 더 빠르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비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그냥 뒤처진 친구가 앞에 친구 따라잡을 때는 따라오는 친구가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루가 뒤에 처지든 시바가 뒤에 처지든 따라잡으려고 할 때는 둘 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오늘 플레이의 주 캐릭터는 시바입니다. 루는 죽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 쓸 건데요. 같이 붙어 다니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그건 플레이하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먹는 거는 제가 보니까 시바가 조금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친구랑 2인용 할 때 둘이 동시에 먹었는데 EP가 먼저 먹었다 그러면은 친구가 할 얘기가 있죠. 아 시바 왜 너만 먹어? 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1P 누의 이름은 몰라도 2P 시바의 이름은 같이 게임할 때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벌써 중간 보스 골렘 무드를 만나게 됐네요. 입에서 우리가 건강해지라고 우황청심환을 발산한다고 그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도 있었고요. 첫판 보스도 아니고 고작 중간 보스인데 이렇게 거대하고 임팩트 있는 등장을 하는 보스라니 게임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카드를 100개를 먹으면은 보너스가 한 마리가 있잖아요. 지금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먹는지만 봐도 시바가 정말 많이 먹습니다. 루는 겨우 2개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2인용 할 때 뭐든지 시바가 먼저 먹으니까 조금 더 빠른 게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인용 할 때 시바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소년들은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타크래프트도 국민맵 로스트 템플에서도 몇 시가 더 유리하다 그런 것도 알고 있었죠. 저그 유저가 12시에서 시작을 한다. 반수 접고 시작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지역입니다. 저는 저그 유저가 아니라서 영향은 없었어요.
지금 카드는 루가 먹었네요. 가끔 하나씩 집어먹기는 해야죠. 이번 카드는 역시 시바가 먹네요. 아이템은 이따가 시바 혼자 남았을 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첫판 보스의 등장입니다. 이 벌리는 걸 보면 프레데터가 생각이 나는데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도마뱀 같고요. 약점은 두 군데입니다. 머리랑 꼬리. 도마뱀이 맞는지 꼬리는 공격하면은 툭 하고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꼬리가 떨어지면은 공격이 더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꼬리보다는 머리를 노리면서 공격을 하는 게 조금 더 게임을 쉽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도 같이 맞죠. 이거는 루만 먼저 끝내야지 시바 혼자 살아야지 란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죠. 처음에 이 보스 상대할 때는 좌우 스테이지 굉장히 넓게 이용하면서 싸웠었는데 유령이 생기잖아요. 그냥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오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면서 공격만 해주면 아주 손쉽게 클리어가 되죠. 와, 지금 카드 먹는 거 봐봐요. 시바 혼자 다 먹네요. 그 당시에 오락실에서 첫판 보스한테 헤매는 친구 보기 힘들었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은 갑옷이 벗겨져 있다고 해도 다음 판 시작할 때는 옷을 입고 시작을 해요. 다행입니다. 이 카드 역시 시바 혼자 다 먹죠. 이 게임은 1991년 캡콤에서 오락실에 발매한 게임입니다. 한 대 맞으면은 갑옷이 벗겨지는 게 마계촌이랑 똑같고요. 그리고 아래 대각선 방향으로 점프 누르면은 슬라이딩을 합니다. 스트라이더 비룡이 생각이 나죠. 뭐 같은 캡콤 게임이기 때문에 참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게임은 마계촌 플러스 스트라이더 비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마계촌의 순한 맛 버전이라고 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중간 보스입니다. 아이고,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게임이 은근히 피격 범위가 좀 넓은 편이죠. 입에서 진주를 뱉어내는 게 아니고 돌을 뱉어냅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하는 버전은 국제 버전이 아니고요, 일본어 버전을 한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버전인데요, 이 게임은 국제 버전보다 일본어 버전이 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은 국제 버전이 더 어렵고 일본어 버전이 더 쉬웠거든요. 이 게임은 보기 드물게 일본어 버전이 어려워요. 우리들이 대부분 오락실에서 플레이했던 버전은 국제 버전입니다. 저도 일본어 버전을 오락실에서 플레이해본 게 있었나?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동네에서만 플레이했기 때문에 국제 버전만 해봤을 겁니다. 바로 전에 조개 보스도 원래 국제 버전에서는 돌 뱉어내는 게 규칙적이거든요. 일본어 버전은 좀 불규칙하게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대 맞았다는 얘기를 적당한 핑계거리죠. 루슬램프가 나왔죠. 여기서도 같이 먹었는데 시바 혼자만 먹었어요. 그래서 1피가 먼저 죽었습니다. 루슬램프는 우리가 갑옷이 없을 때는 갑옷을 채워주고 갑옷을 입고 있을 때는 점수 1만 점을 줍니다. 우리 뒤에 따라다니는 유령 같은 것들 있죠? 아이고, 지금 옵션이 둘이 똑같아졌는데 지금 뒤에 있는 크고 작은 똑같은 옵션은 코린이라고 합니다. 파동 옵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옵션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위력이 나쁜 건 아닌데 공격을 하면 지면을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적들이 많습니다. 어이구, 땅이 사라졌죠. 국제 버전에서는 땅이 안 사라집니다. 이거는 아이고, 시바 혼자 살았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는 시바 혼자 플레이를 하고요.
국제고전에서는 지금 같은 땅 꺼짐이 없습니다. 저도 플레이를 안 해봤던 방식이라서 갑자기 땅이 꺼지니까 당황스럽긴 하네요. 한꺼번에 둘 다 죽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시바가 사용하는 무기는 더크라는 단검을 던지는 겁니다. 게임에서는 주로 암살자들이 저런 무기를 사용하는데 망토 두른 것도 그렇고 더크를 던지는 것도 그렇고 전사형 캐릭터는 아닌가 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 등장입니다.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죠. 둘 다 이름이 라루라고 하진 않고요. 칼든 녀석을 소드 라루, 그리고 저 위에 불 뿜는 녀석을 플레임 라루라고 합니다. 보스들이 에너지가 빠지면 서로 교대하면서 시바랑 싸우게 되는데요. 불 뿜는 녀석을 먼저 처리하는 게 싸우기에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끝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서 싸우면은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를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해서 보스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하늘을 나는 배죠. 이 배는 물고기 모양입니다. 앞에 머리가 생선머리 맞죠? 그리고 한 방 맞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다음 스테이지 가면 갑옷을 입고 등장을 하기 때문이죠. 이 게임에 등장한 히로인 세나, 루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현재 여자친구가 아닌 전 여자친구라니, 시바, 기회가 없는 건 아니군. 요마의 저주에 걸려서 마을 사람들이 나무 인형으로 변하고 세나도 나무 인형이 됐습니다. 요마는 이 게임의 끝판왕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부를 때 요마라고 하나 봐요. 끝판왕의 이름은 가이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단검에 부메랑이 붙어서 날아가죠. 이 무기의 이름은 하이퍼. 대부분 이 무기를 선호하셨습니다. 데미지도 좋고요. 그리고 부메랑이 날아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아래 칸에 있는 적들을 처리할 때 저 부메랑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면은 게임 진행이 좀 쉬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이 옵션은 화염 아카압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무난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옵션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지금 먹었습니다. 동그란 원이 돌면서 공격할 때 유도탄처럼 날아가서 공격을 하죠. 제가 제일 선호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이 옵션을 많이들 좋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동그랗게 날아가는 걸 에너지볼이라고 하고요. 옵션의 이름은 시분. 시바가 다른 게임에도 등장했던 거 아시나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게임은 아닌데 저는 드림캐스트로 나온 게임이라서 알게 됐습니다. 건스파이크 아니면 캐논 스파이크라는 게임에서 시바 등장합니다. 옵션과 같이 나오거든요. 옵션은 지금 같이 있는 얘가 아니고 입에서 불 뿜는 옵션이랑 같이 게임에 등장을 해요. 옵션을 폭탄처럼 사용하면 유도탄이 발사되는데 불 뿜는 애라니. 중간 보스의 등장입니다. 이름은 덤프티. 아이고, 다른 게임에 나오는 시바 이야기하다가 덤프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쉽게 잡혔습니다. 두 마리가 양쪽에서 압사하는 공격 패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기라면은 어렵지 않게 클리어를 할 수 있어요. 다른 무기들도 뭐 공략을 못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어렵다. 램프 나와서 갑옷을 입고요. 이 게임은 연사 테스트를 제가 해보니까 서 있을 때랑 앉아 있을 때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같은 공격이라면은 서 있을 때보다 앉아서 공격하는 게 총알이 조금 더 빨리 발사가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이 꺼진다. 얘까지 먹고
네, 먹는 거에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그냥 먹고 싶은 욕심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적들을 공격할 때 서서 공격하는 것보다 앉아서 공격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갑옷을 안 입었을 때는 서서 공격이나 앉아서 공격이나 글쎄요, 그렇게 큰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큰 차이점이 있지도 않았지만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낙사라니. 네, 낙사함으로써 테일이라는 무기를 보여드릴 수 있네요. 세 가지 무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무기 아니신가요? 오히려 기본 무기가 더 낫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 테일이라는 무기가 형편없습니다. 부메랑이죠. 앞으로 갔다가 뒤로 날아가는데 부메랑인데 모양은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더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 번째 스테이지 보스 도우가르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죠. 음표 모양으로 생겼는데 대검을 들고 우리를 찍어요. 이 보스는 우리랑 싸울 때 중간 거리를 유지를 안 시켜줍니다. 가까이 붙던가 아예 멀리서 공격하던가죠. 이 보스랑 싸울 때 옵션은 불 붙는 옵션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짝에 대검이 꽂힐 뻔했죠. 거리 좀 벌리면서 싸우려고 하는데 은근히 바짝바짝 잘 따라 붙네요. 한 대 정도는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다음 스테이지 시작할 때 갑옷을 입고 시작하니까 에너지 한 칸 남았고 한 대 맞아도 되고 부담은 없습니다. 네 번째 스테이지 요마의 성에 들어왔습니다. 삐에로 얼굴을 한 저 네모다란 상자, 정말 성가신 게 아니에요. 계속 등장을 합니다. 무기도 하이퍼로 교체가 됐네요. 이제 좀 뭔가 마음의 안식이 됩니다. 하이퍼를 먹어야지 돼요. 옵션도 풀업이 됐고요. 그 당시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제가 다닌 오락실은 3 원더스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게임이 3개가 있었잖아요. 도대체 어떤 게임을 3 원더스라고 하는 거지? 라고 당시에 궁금증이 좀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국제 버전에서는 이름이 미드나잇 원더스, 부제는 일본어랑 똑같습니다. 해리엇을 찾아서고요. 일본어 버전은 루스타즈, 체리엇을 찾아서입니다. 미드나잇 원더스 아니면 루스타즈, 그건 루와 시바, 이 두 명의 팀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게임 시작할 때 오프닝에 나오죠. 신과 악마 가이아랑 싸웠는데 둘이 승부가 안 났나 봅니다. 그런데 악마가 체리엇이 자전거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전거. 체리엇 때문에 굉장히 싸우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체리엇을 이 성의 꼭대기층에 봉인을 해둔 겁니다. 그 봉인을 풀으려면은 새벽의 카드라는 게 필요한데요. 어느 날 그 여관 같은 곳에서 새벽의 카드를 들고 어떤 아저씨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루스타즈 앞에 말이죠. 체리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굉장히 멋진 일이지 않냐, 니네 한번 체리엇 가져볼래? 라고 의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호기심을 자극시킨 겁니다. 왜냐면 우리 주인공들 모험가들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바는 눈치를 딱 챕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요마랑 싸우라는 거구나 알면서도
체리엇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선한 마음에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러 가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험도 즐기고 체리엇이라는 보물도 챙기고 덤으로 전 여자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씹어도 전 여자친구니까 승산이 있는 만남을 하러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인공 2명 그렇게 정의감에 누구를 구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닌 것 같아요. 4번째 스테이지 보스 모에반입니다. 딱 보면은 태양이 생각이 나는 그런 외형의 보스죠. 이 다음 보스는 지구거든요. 지구보다는 태양이 세야지 되는데 4번째 스테이지에 등장한 거 보니까 껍데기만 무섭게 생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보스라고 당시에는 몰랐는데 상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형에 비하면 그렇게 강한 보스가 아니라는 걸요. 패턴이 너무 단순합니다. 태양이 떠올랐을 때는 지금 피하는 거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멈춰 있을 때는 밑에서 얼굴 때려주고요. 다음 판이 진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4번째 보스는 조금 쉬어가는 보스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캡콤의 자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스테이지 마지막 판입니다. 옵션이 나왔죠. 불 뿜는 녀석인데 먹어줍니다. 여러가지를 보여드려야지 보는 재미도 있죠. 그 당시에 이 게임 원코인 하시는 분 그렇게 어렵게 보지는 않았고요. 주말이면은 한 번 정도 이어서 엔딩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도 잘하면 원코인 했고 좀 아쉬울 땐 코인 하나 더 넣고 엔딩 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 버전이라 그런지 묘하게 게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간의 반사신경이랄까, 눈도 좀 침침하고 손가락도 제 뇌를 잘 안 따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원래 이런 것도 좀 안 맞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초고수인데 이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게임도 못하면서 잘하는 척 뺑키 쓰는 호감게임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뺑키 갑자기 떠올라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썼던 단어인데 요즘엔 잊혀진 단어 중에 하나네요. 뺑키 쓰지마! 속임수 쓰지 마죠. 뺑키, 우리 어렸을 때는 속임수 쓰지마 전에 페인트를 칠할 때 뺑키 칠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페인트는 한 마리가 죽을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페인트는 덧방을 칠하는 거니까 덧칠하다, 덧칠하는 거는 뭐를 덮다, 덮으면은 속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갔다라는 걸 어디서 본 기억은 있는데 저를 믿지 마세요. 자세한 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니까 역시 여지껏 등장했던 보스들이 차례차례 등장을 합니다. 지금 불 뿜은 녀석 2번째 판 보스였죠. 성의 최고 꼭대기라서 그런지 저 밖을 보면은 별빛이 보입니다. 우리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고 있네요. 지금도 운동회 하면은 아파트 이 노래 부르나요? 운동회가 아니라 체육대회죠. 아저씨들이 하는 체육대회에서는 분명히 부를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면은 할래나? 저는 아파트란 노래를 운동회 때 알았지 그 전에 TV에서 들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소풍 갈 때 그때 소풍 정말 한참 걸어서 어디 갔잖아요. 행군같이. 그때도 만화 주제가도 부르지만 아파트란 노래도 불러봤고요.
뭐만 하면은 아파트란 노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싸, 갑옷을 다시 입었고요. 지금 밑으로 살짝 떨어지는 이런 지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하이퍼라는 무기가 빛을 발하는 거죠. 아, 테일이 나왔네요. 테일 안 바꿔. 바꿀 생각 없어. 빨리 사라지거라. 이번 스테이지 제일 고비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올라가도 무조건 한 번은 맞더라고요. 앞뒤 안 가리고 막 올라가 아다다다다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아다다다 이렇게. 그러면은 죽지는 않아요. 갑옷이 없었다면은 피하면서 천천히 올라왔을 텐데, 갑옷이 하나 있을 때는 저는 무조건 아다다다 올라옵니다. 앉아서 무기를 발사하면 조금 더 연사가 빠르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갑옷을 입었을 때 한정이긴 하지만 시바는 갑옷이 벗겨졌을 때도 맨손으로 무기를 던집니다. 그런데 루는 갑옷을 입었을 때는 쇠뇌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화살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갑옷이 벗겨지면은 쇠뇌가 없어져요. 그러면 맨손으로 화살을 쳐 던집니다. 와, 화살을 맨손으로 던지는데 적들이 죽어 나가요. 엄청난 팔 힘을 가지고 있죠. 아, 마녀한테 죽다니. 어휴, 등장과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그전엔 여기 건너는 패턴 같은 거 알고 있었는데, 아, 이제는 다 까먹었어요. 자, 갑옷. 야. 아니, 왜 글로 떨어져?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보스를 상대합니다. 팔이 찌리릿하고 저려오기 시작하면은 손에서 번개가 나옵니다. 일반 달리기로는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대시로 번개를 피해주고 공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유도탄 옵션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처음에 등장할 때 지구본에 앉아있죠. 모양도 지구인데. 불공격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입에선 레이저 공격을 합니다. 레이저 공격은 앉아서 피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점프로 피해야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발사할 때 각도를 보고 빠른 판단을 해야지 됩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안 먹은 아이템이 하나 있거든요. 공격용 무기인데 이름은 슈퍼. 보라색을 띠고 있고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위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 전에 먹었더라면은 보스의 에너지 3분의 2 정도는 가볍게 뽑을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못 보여드린 게 살짝 아쉽습니다. 와, 끝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번개 공격을 하네요. 하지만 한 마리가 더 있고 갑옷도 입고 있죠. 이제는 굳이 피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공격. 근데 왜 에너지 한 칸이 안 빠지죠? 아, 다행입니다. 엔딩 보실게요. 새벽의 카드를 하늘 높이 올리니까 빛이 나와서 신이 등장을 해서 체리엇을 줍니다. 나무 인형이 됐던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고요. 전 여친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루의 손만 잡고 날아가네요. 시바는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니다. 시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를 구했습니다. 지구를 부셔서 지구를 구했나 봅니다. 1편에서 전 여자친구를 구했지만 이 다음 게임 슈팅 2편에서는 여자친구가 나오지도 않고 얘기도 없습니다. 공주를 구하러 가거든요. 네, 전 여자친구는 그냥 전 여자친구일 뿐인가 봅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강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강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이 돈풀이라는 퍼즐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 정말 잘못 골라서 플레이하지 않는 이상 직접 이 게임 해볼 거야 하면서 게임을 고른 친구를 본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런 적 없거든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잘못 골라서 해본 적은 있습니다. 정말 돈 아까워서 플레이했지 마음 같아선 안 하고 싶었죠. 게임 규칙은 간단합니다. 그냥 화면에 저렇게 뛰어다니는 적들을 다 처리하면은 게임 끝인데 잘 도망다니네요. 네, 적들을 다 처리했죠. 그러면 라운드 클리어.